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오늘 어떤 분의 인터뷰 내용으로 좀 여는 말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서나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얼굴을 통해 그들이 지닌 삶의 표정을 보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일상과 여정을 보기도 하고 사이사이에 머문 기쁨과 슬픔, 고요와 흥분, 작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소소하지만 귀한 삶. 제가 타인의 얼굴 안에 시선을 두는 이유입니다. 네, 요즘 이웃에 이토록 관심을 두는 이가 있을까요? 점점 멀어져가는 낯선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바로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의 주인공 임종진 씨 얘기입니다. 그만의 감성이 어떤 울림으로 전해질지 기대해주세요. 7월 14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컬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자,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자존심이잖아요.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자존심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죠. 자존심이 요즘에 있나? 요즘에 남자들이 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쪽에 모든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은 거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이런 거요.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뭐 또는 누구는 어떻는데 너 비교해갖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억수로 상처받겠죠. 자존심이라는 건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남한테 지지 않는 거 뭐 싫은 소리 안 듣는 거 그런 건데 지금은 뭐 그냥 평탄하게 잘만 한다면은 뭐 그게 자존심 아닙니까? 상대편에 상처를 안 주게 하려면은 뭐 일단은 좀 조심조심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던가. 사실 세월이 흐른 뒤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괜한 고집 부렸다 손해보는 일도 참 많았죠. 친구랑 멀어졌던 일들도 다반사였고요. 나중에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어렸네. 이런 이유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치기 어린 자존심을 부리다 중요한 거. 친구와의 우정을 잃게 됐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물을 잃게 됐다든가 가족 친지간에 멀어졌다든가 이런 기억 있으시죠? 오늘 세상의 중심 자존심 부리다 손해본 기억에 관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존심 부리다 손해본 기억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의 특별전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려요. 그리고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 가온 관람권 2매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많이 참여해주세요. 샵 0945 유료 문자입니다. 건아들의 젊은 미소 듣고 올게요.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우리 안에 숨은 감성을 찾는 시간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진 작가이신데요. 또 한편 사진 심리 상담사 시기도 하거든요. 네, 이분 모시고 얘기를 나눌 겁니다. 자, 저희 오늘 문자 주제를 자존심을 세우다가 낭패본 사연을 주제를 드렸는데요. 저희 초대선님과 인터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4471님이 애청자분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인성을 내세우자고요 라고 하셨는데 왜 애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775님은 조금 더운 듯한 날입니다. 오늘도 전성기 파이팅 하세요. 중년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 1775님 그리고 4471님 먼저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진에 관해서 여러분의 질문, 의견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사진을 힐링의 목적으로 또 치유의 목적으로 또 취미의 목적으로 또 작품 활동의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죠. 샵 0945 유료 문자 역시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조금 전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사진 작가이시면서 사진 심리 상담사인 임종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직도 긴장되세요? 예, 이게 생방이라 하니까. 저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실 때부터 몹시 긴장하셨는데 참 편안하게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직함이 많으세요. 사진 작가이면서 사진 심리 상담사이면서 달팽이 사진 골방 대표. 본인이 네.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다른 분들께. 예,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신문사 기자였었기 때문에 또 기자로 되게 오래 벌기도 했었는데. 네. 전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스스로 다 모아서 사진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사진을 찍는 것이더라고요. 한다라는 의미, 행위의 의미 개념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요. 네. 이제 뭐 실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진 심리 상담 쪽에 훨씬 더 좀 뜻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사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보통 말을 하곤 하죠. 근데 왜 달팽이에요, 하필? 아, 예, 이게 이제 제 사진 수업을 들었던 예전 수강생분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천천히 깊게 느리게 이런 말로 이제 네.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사진을. 그랬더니 지어준 별명이. 아니, 근데 진짜 신문사에 계셨어요? 아, 예, 제가 한겨레 신문 사진기자 사진기사. 출신입니다. 예.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언론사에 사진 기자를 하시는 분들의 눈빛이 있어요. 아, 네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오늘 안에 찍고 말리라. 뭐 이런 그 강렬한 그 의지가 있으신데 예. 지금 옆에서 뵈는 임종진 씨는 나오면 찍고 안 나오면 말고 뭐 이런 뭐 그런 실제 눈빛이세요. 뭐 그렇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 안 힘드셨어요? 기자 생활하는 내내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 많아서 예,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작가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제 당신의 전성기 프로는 중장년층을 응원하는 프로입니다. 네. 이제 특히 우리 중년들이
참 손쉽게, 비교적 손쉽게 네.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전후,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고가의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신 장면 네. 많이 봅니다. 특히 네. 저 밤 되면요. 성산대교 저 이쪽으로 하면은 네. 교각 조명 찍으시려고 맞죠. 정말 많이 모여 계세요. 네, 그러세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중장년층은 사진에 열광하나? 예.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자신 젊은 시절을 살아내셨던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회사에서 어떤 조직원으로서도 그렇고 네. 그렇게 이제 정말 일이라는 측면에 매달리시다 보니까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살피는 데는 사실 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서툴렀죠. 세대시죠. 서투르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라는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마의 과정이 좀 오래 걸리는 반면에 사진은 우선 좀 찍으면 되거든요. 아하.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배우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그 안에 사실 굉장히 자기 감정이 닿는 것을 찾아서 찍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사진을 찍고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찾게 되지 않으시나 우선은 그렇게는 봅니다. 좀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사진이 네. 있는 뭐 현상만을 네, 담는 네.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 네. 듣자 하니까 사진을 찍는 그 행위, 네. 내가 담고 싶은 걸 찾아내려는 그 동작 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나요? 예, 이제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전에 아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향적인 부분에만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사서 이제 사실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기도 하고. 그 이제 또 많은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SNS 상에서 이제 사진들이 많이 좀 손쉽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잘 찍고 칭찬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도 있어요.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부분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지는 경향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게 좀 아쉬운데 네. 사실 사진을 찍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런 고가의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찍는 핸드폰 속에 카메라 안에 사진들을 저장해봐도 알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인데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아끼고 기억하고 싶고 또는 남기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사진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진을 찍는 행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굉장히 들여다보는 거고 자신을 살피는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사진을 찍는 행위를 좀 그런 형식의 생각으로 조금 받아들여 보면 결국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대상과의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그 대상이라는 존재가 둘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둘이 만나서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는 게 사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자기를 더 들여다보고 하는 감정을 더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사진들을 하시다 보면 그게 좀 더 이렇게 뭐 즐겁거나 더 어떤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함부로 내 핸드폰 셀카 누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셀카 굉장히 환영해요. 네. 다만 너무 자기만 살피는 경향으로 가니까 조금 그래요. 근데 사진 심리 상담까지 네. 하시잖아요. 네네.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많이 들어봤는데 사진 심리 상담? 하죠. 요거는 어떤 건가요? 예, 뭐 사실 미술 치료가 지금은 모든 분들이 아는 분야이지만 이 분야도 처음 한국에서 시작이 될 때는 다만 생소했을 거예요. 어떻게 미술이 어떤 치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겠나 마음을 살피거나 그러니까 네. 사실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궁금한 거죠. 사실은 뭐 의문이라기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오고 지금 제가 좀 주되게 이 작업들을 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진이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면이잖아요. 뭔가와 마주하는 그렇죠. 거고. 예. 이 사진의 특성이 그건데 미술이라는 분야는 어떤 오브제를 활용해서 좀 치유적 행위를 많이 한다면 사진은 제가 생각하는 건 대면인데 네. 보통 상처라든가 이 정신적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외면하거나 회피하기가 쉽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숨겨두죠. 저 밑에다가. 네. 네. 근데 그것이 자꾸 쌓여있으면 응어리가 되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신의 상처와 그것이 기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과 이제 대면을 이제 권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4471님이 작가님 마누라 잔소리 잠재우는 사진이 있을까요? 사진으로 어떤 치료 효과 보셨어요? 네. 재미삼아서 보내시는
그래도 뭐 어떤 종류의 사진들을 보면은 이게 그래서 분노가 좀 네네. 가라앉는다든가 예. 어떤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긴다든가 이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예. 풍경 사진이 좀 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글쎄 이제 그 어떤 사진 이미지를 보고 어떤 치유적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좀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 그 사진을 찍는 행위 안에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긴 했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그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분의 경우에는 함께 이제 부인과 그 실제 뭐 사진이라는 것을 보시는 기회가 많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많은 전시회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같이 동반하셔서 그런 데를 일부러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다 예. 보면 사진 지금 나오는 전시회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시들이에요. 네. 이게 정말 사진이야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다니시다 보면 두 분이 또 같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흥미를 느끼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고민이라는 건 같이 하시면서 풀어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9812님. 예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작가들이 사진을 가르쳐서 사진을 결국 찍고 전시회까지 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감동적이었어요. 하셨는데 마침 우리 임종진 씨께서 그 실제로 5.18 희생자들께 사진을 가르쳐주고 사진전 열기도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희생자 유가족들께. 이제 정확하게는 80년 5.18 당시 시민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거나 이제 그 영창에 이제 구금이 됐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시죠. 네. 예. 그런 분들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사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사진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PTSD 즉 이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붙잡혔던 장소라든가 거기에선 본인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뭐 워커발로 밟히고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랬던 장소라든가 특히 고문을 받았던 장소라든가 동지들이 죽어간 장소라든가 또 같은 것도 친구나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던 장소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한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세요. 네. 대부분 이 선생님들이 그 장소를 다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옆에만 지나가도 막 든다고. 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들 스스로 그 장소를 가서 자신의 기억과 마주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권하는 형식의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사진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사진 치유 이제 프로그램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 걸 한 걸 가지고 이제 치유 사진전을 치러냈던 거.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까? 그 인지공의 어떤 치료적 개념으로서의 굉장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의 일부들을 덜어내는 부분들이라고 봐요. 저희가 생각하는 치유의 의미는. 근데 상당 부분 본인들 스스로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시고 그 공간에 섰을 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죠. 자, 여기서 실은 이제 노래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가 그냥 고른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듣고 싶어요. 김광석 씨의 나무라는 노래거든요. 아주 좋아하는 노래. 왜 이 노래를 골라주셨습니까? 사실 광석 형님 노래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온 전곡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 이 나무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가지를 이렇게 펼쳐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늘 속을 그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광석영의 노래가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을 줬던 뭐 더불어 저도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살피거나 위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사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 어쨌든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광석이 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왜 그런 단어를 쓰실 수 있는지는 노래를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석 나무. 김광석의 나무 듣고 왔습니다. 예, 김광석 씨라고 안 하고 김광석 형이라고 하신 얘기 좀 들어보죠. 예, 뭐 그 이제 뭐 무조건 그렇게 부르게 됐었는데 이제 제가 1991년 2년 이 즈음부터 95년 그 즈음까지 제가 이제 광석이 형 콘서트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또 사진을 제가 막 배우던 시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좋아서 사진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사진을 찍고 하는 개념도 별로 없었던 때여서 네. 제가 이제 사진을 배우는데 원래 전공이 사진이 아닙니다. 저는 네. 대학교 때 이제 말 그대로 취미로 사진을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업이 된 케이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이후에 형님을 우연히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지나가다도 만나고 커피숍 안에서도 만나고 특히 어머. 술집에서도 어디 춤추러 가다가도 만나고 저런. 네, 홍대 앞에 근데 그래서 네. 그 결에 이제 제가 용기를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보내드려도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주소를 적어주셔서 그러셨구나. 제가 그 사진들을 전부 다 흑백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네네. 다 암실에서 막 밤새 작업해가지고 세상에. 2번 정도 보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세요. 굉장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콘서트 하실 때 무대 뒤로 막 불러가지고 같이 찍어줘. 네, 보고 뭐 언제든지 오라고. 이제 그럼 지금 듣자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김광석 씨를 검색할 때 나오는 사진의 대부분은 우리 임 작가의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예, 아마도 거의 그렇게 좀 돼.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막 각별하신 떠다니게 돼서. 사이구나. 지금 이제 문자들이 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약간 좀 아까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5788님.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사진, 커피, 오디오, 자동차, 낚시, 여자라던데 네. 저희 남편은 낚시 여자 빼고 다 합니다. 그래도 사진 잘 찍어주는 남편 덕에 삶의 귀한 순간순간을 남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속하죠? 너무 빠지니까. 너무 빠져있기 때문인데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러실수록 사실은 같이 사진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같이 싶어요. 하시라. 왜냐하면 네. 사실 또 이제 40, 50대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뭐 육아라든가 이제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감정들을 살피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셨던 세대 또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진이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찍고 못 찍고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즐겁고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대상과 만나는 거고 그런 감정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사실 남편분이랑 같이 다니고 하시다 보면 실제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훨씬 더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좋은 커플은 마주보는 커플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커플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진은 그렇죠. 좋은 공동의 취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7481님. 저도 사진을 취미로 가져보려는데 처음 카메라 구입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고가는 어렵고 남들은 고가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늘 가급적이면 휴대가 좀 가능한 게 저는 우선 좋다라고 봐요. 휴대전화, 아까 휴대폰에 있는 전화기는 이거는 그것도 사실 뭐 괜찮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좀 더 표현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렇군요. 작더라도 여러 가지 좀 표현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좀 가능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사람이 우선인 사진사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사진 작가로서 갖고 있는 원칙, 철학이 있으시다면. 이제 늘 저도 이제 사진의 업인 사람이고 사진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좋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좋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주로 사람들 삶을 살피는 사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또 채워내거나 나를 더 뭐 포장하거나 나를 더 이렇게 좀 막 넓히려고 하는 수단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또 제가 더불어 살피는 분들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 좀 상처를 갖고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가난하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뭐 개발도상국 어떤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씌워져 있는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념들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뭐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사실 이렇게 넘어서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자신도 아무리 사진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로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작가님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저희 프로 제목이 당신의 전성기거든요. 예. 와. 근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성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늘 저는 뭐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또 전성기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까 김광석 씨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김광석 씨와 네. 관련된 사진전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언제 어디서 하세요? 내일 16일 날. 내일부터세요? 예, 오프닝을 하고요. 와, 네. 일반 이제 그 관람은 이제 토요일부터 16일이면 모레인데요? 16일부터 일반 관람이 일반 시작되는 관람? 거 내일은 오프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 11일까지 이제 2달여 가까이 진행하니까 네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에 있거든요. 그럼 임종진 작가가 찍은 김광석 씨 사진입니까? 이제 저의 사진들인데 이제 저 말고 5명의 이제 영상이나 설치 작가들이 모여서 함께 일종의 문화제 형식으로 네. DDP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사진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아, 참. 예. 가면 혹시 노래도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나요? 거기요. 예, 아마도 노래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예, 편안히 오셔서 광석영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 며칠에 걸쳐서 이 코너를 이어가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초대 손님을 모신 건데 아쉽네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사진 작가이면서 사진 심리 상담사이세요. 임종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뉴 익스피리언스 더 뉴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7320님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는 꽃을 보면 길을 가다가도 작은 돌 사이에 끼어있는 것만 봐도 찍어요. 꽃을 좋아해서 찍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병 아닐까요? 핸드폰 저장 공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임종린 작가 여기 저 옆에 계시거든요. 인사는 했지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분한테. 계속 꽃만 찍으신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그 꽃, 다른 어떤 사물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병은 아니죠? 아니,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지나칠적으로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되 네. 그 사진을 계속 찍게 되면 그 사진들을 모아서 어느 적절한 정도 시간까지 네. 한번 해보고 우선은 조금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우선 중요하죠. 네. 제가 7320님께 우리 임 작가님 표정을 보여드렸어야 돼요.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답변을 준비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중심 자존심 때문에 그 손해본 기억이잖아요. 1775님이 초등 때 제가 키가 엄청 컸어요. 당시 여자가 반 부회장을 했던 시절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반 부회장 했죠. 5학년 때 절더러 꺽다리라고 놀리는 게 왜 그리 자존심 상하던지 부회장 후보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셨고 7253님. 결혼 당시 아내에게 예물도 잘 못해줘 항상 미안했는데 2년 전 아내가 생일날 금목걸이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거절했죠. 지금 생각하니 굽혔으면 금목걸이 생기는 건데. 6661님. 어린 시절 동네에서 제일 잘 살던 우리 집이 아버지 암투병으로 일가 친척보다 더 어렵게 돼 속상해 이후 명절이나 잔치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해도 절대 가서 먹지 않았습니다. 저런. 0416님. 51살 직장 여성이에요. 아주 오래전 장사하다 만난 친구가 돈을 좀 투자할 테니 좀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습니다. 자존심에 거절했는데 이후 망해. 지금은 사출 공장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 사정이 좀 딱해졌죠. 하셨고. 2573님. 저는 영업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 많이 거만했습니다. 일할 때 자존심 내세우다 계약을 하지 못한 적이 몇 번 있죠. 이제야 가족이 생기고 자식 생기니까 자존심은 나중이더군요. 현재 저는 자존심이 어디 있을까요? 저만의 자존감만 갖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사실 한 분 한 분의 문자에 다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읽어만 드렸네요. 귀한 시간에 귀한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칠 시간이고요. 끝곡으로는 박광현의 사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문자 당첨자 2573-7320님 두 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